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예. 제가 5월 한 달은, 이곳저곳 차회가 많이 있는 관계로, 그 각 차회에, 영광스럽게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 벌써 5월이 다 지나버렸고, 6월이 왔네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바쁜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아침 대바람에 지금 8시 10분인데 아침 대바람에 영상을 켠 것은 계속 어떻게 일정이 바빠요. 바쁘다 보니 한번 영상을 최근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켰는데 그 이유가 여러 곳의 차회에 이제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다 보니, 그곳에 이제 우리 도반분들과 그리고 여러 차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질문이 많겠죠. 그래서 그 질문 사항 중에, 그 궁금한 사항 중에, 조금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 하는 데서 그래도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박물관에 출근도 못하고, 제가 집에서 일찍 나가기 전에, 지금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갈까 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보이차 가격에 대한 얘기, 어, 아니, 관장님,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불경기인데 어떻게 해서 보이차 가격은 내리지 않나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보이차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째,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이 아무리 불경기라도 보이차는 먹는다. 그래서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보이차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 예. 자, 두 번째, 보이차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요번에 봄에 중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중국의 저희 가게도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가 아니죠. 중국에서는 그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어,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막 확 이렇게 막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변화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중국인의 인구가 뭐예요? 한국의 거의 열 서너 배 되죠. 예, 인구가 벌써.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옛날보다 반으로 떨어졌다 해도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춤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그 곤두박질 칠 정도는 아니다. 모르죠. 이제 원래 더 불경기가 오히려 내년까지 막 쪼으면은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보이차가 한번 엄청나게 수직으로 떨어졌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 투자한답시고 잔뜩 창고에 재놨던 보이차들이 길거리로 막 나와서 길거리에 쌓아놓고 팔 정도로 한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해프닝이, 물론 이제 길게는 가지 않았어요. 한 1년 반, 2년.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 막 그 보이차 가격이 치솟았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치솟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인데, 이 가격이 좀 적당하고, 물론 당연히 품질은, 정상적인 품질이야죠. 정상적인 품질에 적당한 가격이면은, 서로가 좋죠. 좋은데, 세상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차산, 좋은 차는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나 보합세거나 그 이하 내려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제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왜 보이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줄기 원인 하나만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어설프지만 제가 간단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좋은데 왜 보이차 가격은 안 내릴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좋든 싫든 중국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 동향을 보면 금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왜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정쟁의 복합적 관계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실은 이들 나라의 정쟁으로 인한 금값 이상은 매우 소폭의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차문화를 하는 사람이 웬 금시세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차가 왜 불경기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금 얘기를 비교로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이차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으니 잘 듣고 이해까지 도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 중국은 현재 부동산이 완전 붕괴 직전이고, 따라서 정부는 옥죄었던 각종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암암리 풀어주어서 경기를 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열된 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를 발동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고 유동성 위기의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또 따라서 중국의 부호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해서 이익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쌓아놓은 재산이 혹시라도 줄어들거나 그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대안이 금을 사서 묻어두는 것이죠. 옛부터 중국인들은 체질적으로 황금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금만큼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다 더 기름을 붓는 것은 중국 정부도 금을 사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양을 사들이고 있죠.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민감한 산악이 될 수도 있으니, 자, 그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현금 보유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겠죠. 어쨌든 국제 금값이 뛰는 것은 중국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영향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것은 앞으로도 운명적 우리의 당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년, 20년 전 중국의 상황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중국의 어떤 바닥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매우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지와 우리와 맞다 안 맞다의 어떤 단순 논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보이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은 한때 보이차 투기 열풍이 몇 년간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열기와 유행에 따라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보이차 투자 열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품질의 진위와 관계없이 저렴한 가격의 보이차를 양으로 잔뜩 사모아 놓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그 귀한 보이차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 저는 누가 투자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에 왈가불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분 한 분의 현실적인 자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 뿐입니다. 올해의 예로 보이차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자,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든 한국이든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 차가 잘 팔리지 않아 가격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이차 가격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게 올해의 자산지 소식입니다. 물론 그 유명 차산이 아닌 일반적인 차들은 가격이 소폭 하락해서 거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엄청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그 느긋하고 그 아주 정통적 기질의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소비가 그래도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중국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검은 돈을 자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하여 차 전문 사업가로 이정하고 차산에 직접 방문, 엄청난 재력으로 찻잎을 대량 수매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철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차는 절대 수매하지 않고, 그 유명 차산, 그 고품질의 원료만을 대량으로 수매합니다. 따라서 고급 원료나 유명 차산의 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차산의 차농들은 오랜 세월 이어온 단골 구매자가 한 해 오지 않아도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원료값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고급차,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차를 얘기합니다. 그 일반적인 차, 중급 이하 차는 원래 원료값이 살짝 하향으로 내려간 곳도 있으니 지금 이거와 단순 비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고급차 원료는 절대 하락이 없으며 오히려 매년 조금씩 상승하니 검은 돈을 세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도 세탁하고
잘만 하면 큰 이익도 챙길 수 있으니 너도 나도 큰 돈을 자산으로 매년 들여올 수밖에 없고, 자산의 원료 가격은 매년 유지되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아무나 쉽게 보이차 투자에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보이차에 대한 상식과 지식, 이 모든 걸 잘 알고 끈기와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보이차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글쎄요, 보이차 투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단 보이차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차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차 양을 축적을 해서 본인이 잘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또한 품질 관리를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차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한 차 매니아들이 보이차를 창고 가득 잔뜩 쌓아 놓았는데 처분할 수도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치가 없는 보이차를 수량으로만 잔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는 좋겠지만 진실로 가치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은 불필요한 기대감을 빨리 접는 것이 정신건강에 오히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생 즐길 만한 양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정도의 적당한 양을 보유하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물론 내가 차를 어느 정도 쌓아두고 세월의 흐름, 그리고 숙성되어 가는 가정의 차를 음미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 숙성된 보이차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숙성시켜 차생활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물질을 쫓거나 돈을 쫓기 위해서 보이차를 마구 사재기 하는 것과 내 자신의 차생활을 위하여 보관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보이차 왜 가격이 내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중국에는 금을 사재기 하든 보이차를 사재기 하든 어쨌든 간에 중국에는 돈 많은 부호가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사 우리나라에서 보이차를 만들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그 상인들이 하는 말, 보이차를 사놓으면 돈이 된다. 돈이 비싸지긴 합니다. 물론 좋은 보이차를 사놓으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사서 저장을 하느냐. 내가 당년도의 차를 조금 더 싸게 사서 보관해 놨다가 10년, 15년 후에 그 차가 시장에서 일반 비교했을 때 가격이 몇 배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사서 보관한 것이니까 그때 가서는 싸고, 또 내가 보관한 것이니까 그 보관한 어떤 환경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보이차, 올바른 보이차를 내가 응달을 계속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들, 특히 매니아들이 보이차를 사서 보관하라는 것은 적당량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누군가의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이걸 보관을 많이 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면은 돈이 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보유차를 처분할 능력과 안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보관하는 것은 굳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제가 한 얘기에서 핵심적인 말은, 불경기지만 보유차 가격이 쉽게 내려갈 수 없는 이유, 중국에는 그 보유차 시장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예, 그것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잘 보유차 세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바쁘기도 하고 해서 서둘러서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둔 감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날씨도 좋고 아주 차 마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 매일 차 생활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Yes, and you are all that I need. You are the sun, a gift of light. You are the moon, my comfort at night. You are the water that keeps me alive. You are the ground on which I stand. Yes, you are. Wherever you go, I follow you there. Whatever you do, I'll be there for you. And I will be forever true, true to you. And I give it all, I give you my life.